안녕하세요. 아파트 금연톡의 건대남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제2금융권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금융권이 나쁘다, 금리가 비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충분히 이용하시고 나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우신 분들께 이제 제2금융권도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제2금융권은 1금융권이 은행보다는 비교적 심사 조건이 간편하고 이용 가능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속해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보험사, 아파트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이제 은행권 이용하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 은행에서 매매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가계대출 자금을 대출 한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대출을 또 받긴 받으셔야 되니까 그럴 때 고민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대출을 더 받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당장 매매자금을 이용할 때도 이제 주택이 있는 그 지역과 주택 보유수 등에 따른 규제가 있고, 또 은행의 대출 기준을 통과하기도 좀 어렵겠죠.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실제 대출 이용 금액이 원금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은행에서요. 이를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어떤 금융사의 상품을 받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110에서는 120% 정도 설정이 잡혀요. 이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용 가능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적절한 대안일 수가 있겠죠. 직장인이 이용 가능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과 사업자나 혹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신 그런 이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전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금융시장에 있는 대출, 아파트 담보로 한 대출이 사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이용 가능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입니다. 직장인분들께서 1금융권, 즉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고 추가로 자금을 더 이용하고 싶으실 때 사실상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업체라든가 아니면 P2P 금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직장인분들께서 그러면 난 제2금융권 이용을 못하나, 추가 대출을 못 받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지만 사업을 할 예정이거나 창업 준비 중인 그런 예비 사업자분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에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 다만 대기업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교사분들 같은 경우 제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특별히 겸업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예비 사업자인 분들 중에서 근무하시는 그 회사에 이게 좀 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입니다. 아무튼 이 예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받는 추가 대출과 동일한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이용 가능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 중에서 이제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인데, 아마 앞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무설정 아파트론은 이름만 들으면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출인데요. 직장인인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명의자분 동의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아파트형 연립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설정, 즉 설정을 하고 가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도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대출 기간이 좀 짧죠. 아무래도 약 1년 내지는 5년 정도로, 한도는 300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등기부 등본상에 이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에 이제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저렴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P2P 금융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한도가 적게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금융권에서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차주별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어떤 금융사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달라질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상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금융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제 메인 상품입니다. 사업자가 이용 가능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저축은행, 이 아파트 추가 대출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아파트 추가 대출이 이제 가계자금과 사업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개인과 직장인 및 개인 사업자분에 해당되며, 아까 말한 개인과 직장인은 이제 신규 사업자, 어쨌든 이 아파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빌라 포함해서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얘기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약 85 내지는 9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도라는 것은 선순위 한도, 후순위 한도가 조금씩 달라요. 보험사의 아파트 추가 대출 또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의 경우에 해당되며, 담보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또한 담보 물건의 시세와 기존 대출 여부, 그리고 이제 고객분의 이제 신용 점수라든가 이 소득 따라서 이제 한도가 차등 적용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 아파트 추가 대출입니다. 이 캐피탈 아파트 추가 대출은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및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서류가 더 많아요. 아무래도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나 연립 빌라, 오피스텔 정도까지가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축은행과 동일합니다. 금융사에 따라 아파트의 지역과 시세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대출 한도는 담보 물건의 시세와 소득, 신용 점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담보 물건의 KB 시세 기준의 최대 9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층은 대개 하한가 적용받고요. 전용 면적이 너무 크다 그러면 LTV가 조금 감소됩니다. 사실은 저축은행에서 받으시는 사업자 담보대출이 한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자금이 좀 급하시더라도 카드 대출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등은 가급적 사용을 좀 안 하시고, 그런 게 좀 좋겠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만기시 상품인 사업자 담보대출 상품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힘드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제2금융권이라도 금리가 비싸지만 이용하려고 했는데 대출 받기가 어렵다더라,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주택을 담보로 해 주셔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이 없으면 대출 받기 좀 어렵죠. 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는 비교적 규제가 조금 심하지 않는 이용 가능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자,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는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부나 P2P 금융을 써야 하지만, 예비 사업자나 창업 준비 중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이런 조건에서는 사업자와 비슷한 한도로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설정 아파트론 상품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 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85% 내지는 95% 정도로, 캐피탈 담보대출 한도도 동일하게 최대 95% 정도까지, 물론 선순위와 후순위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아무튼 이 제2금융권 아파트 추가 대출 같은 경우는 다 만기시 상품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2금융권 추가 대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제2금융권 아파트 추가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